저도 이제 육식파다 보니까 채소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은 쌩쌩하지만 향후 뭐 10년이나 이렇게 뒤에는 여기 계신 선배님처럼 저도 혈관이 좀 느끼해지는 걸까요, 오 교수님? 안 좋은 어떻게 예후구나. 되는 거죠? 물론이지요. 이게 사실은 채소가 지금 먹는다고 지금 시도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은 젊었을 때 이런 습관을 가지게 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여러 증상들이 나오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시고 채소 거의 안 드시고 또 못 맞는다고 단백질만 계속 드시면서 채소 안 드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너 이런 편중된 실사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염증 반응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또 많아져서 몸을 해치다 보니까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만성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을 줄 몰라도 10년, 20년 있으면 신호가 나오죠. 네.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활성산소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산소가 활성화되고 뭔가 에너지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활성산소 본래 좋은 겁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서 암세포나 염증에 감염된 세포 이런 거를 죽일 때, 없앨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방금 전에 말씀 채소를 안 먹고 식습관이 나빠지고 하면 활성산소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고 암 발생의 위험으로 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뭐 방송 이제 15분 됐지만 끝까지 봐야겠지만 박태원 아나운서가 1등이네요. 1등이죠. 예. 1등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1등? 활성산소 1등. 예. 얼굴이 활성산소로 좀 손상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손상됐어요. 예, 1등이라니까 좋았다가 이게 활성산소 1등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큰일 났네. 근데 제가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런지 요새 이 가스가 배출이 잘 돼요. 별말을 다 해. 뿡뿡. 네. 활성산소 많으면 혹시 방귀도 잦아지나요? 네, 물론입니다. 1등이다, 1등이. 진짜 물론이에요? 과다한 활성산소가 이 독소로 작용해서 장세포를 좀 공격을 하면 유해세균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냥 방구가 아니라 독한 방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대기실을 같이 쓰는데 하필. 네. 그래서 이렇게 채소를 좀 섭취를 부족하게 했을 때 그렇게 해야죠. 항산화 네. 항염 효과가 부족해지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건강 위험 5가지를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과다한 활성산소를 처리해주는 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돌연변이, 암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게다가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어디든 차별하지 않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인슐린 시스템에도 좀 에러가 나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간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역시 혈관에도 상체기를 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피떡이 생기고 뇌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 또한 뇌라고 예외가 아니죠. 뇌에도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독소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니까 염증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는 최근에 이런 오색 채소와 연관된 연구도 활발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환 아나운서처럼 활성산소가 장을 공격을 하면요. 독한 방구뿐만 아니고 이 물질들이 독한 물질들이 스며들어서 혈액 안으로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보시기에도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피곤해요. 얼굴이 여러 가지 증상이 피로가 생기세요. 풀리질 않아요. 네. 아니,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인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조금 약간 딱해요. 우리가 박태원 아나운서 이미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좀 해야겠어요. 오늘.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채소 섭취 부족으로 건강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식습관 개선에 나선 2명의 도전자들. 먼저 배달 음식 마니아라는 허재훈 씨. 오후 7시를 넘긴 시각, 이제 슬슬 저녁 식사를 하려나 본데요. 이러면 안 돼. 오늘 저녁 메뉴는 다름 아닌 치킨. 음식이 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제가 오늘 첫 끼거든요. 배고파서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 그렇게 치킨 한 마리를 15분 만에 해치운 허재훈 씨. 잘 먹었다. 아니 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쉽게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점심을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저녁에 몰아먹게 되더라고요. 키 178, 몸무게 93으로 비만 체격인 허재훈 씨. 과거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제가 예전에는 보디빌딩 나갈 정도로 몸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다 보니까 25kg이 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소도 잘 챙겨 먹고
살도 빼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로 오색 채소 먹기에 도전장을 내민 이상학 씨. 역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메뉴는 편의점 도시락이네요. 원래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최근에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인스턴트 음식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 라면, 햄버거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배달 음식도 자주 먹고요. 주로 점심은 거르고 아침 저녁만 먹는다는 이상학 씨. 혼자 살다 보니 간편식만 주로 찾게 된다고요. 자취생활 때는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사치품이거든요. 최근에 과일 채소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식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부쩍 느끼는 적신호도 있다고 하는데요. 배불러. 제가 최근에 만성 피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후 3, 4시만 되면 자꾸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염증 증세도 좀 있어서 여드름도 자꾸 나고 그래서 오색 채소 먹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자들의 몸 상태는 어떨지 먼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뵙어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체성분 검사, 동맥경화 검사까지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대 허재훈 씨의 혈관 나이는 무려 65세. 체지방률 30.6%, 내장 지방 면적이 121에 달하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었는데요. 게다가 당뇨병 전 단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도 진단받았습니다. 이상학 씨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 저하, 활성산소는 과다하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 두 도전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니 근데 와우. 왜 이렇게 제작진이 왜 멀리서 찾으셨을까요? 저도 있는데 딱 제 얘기예요. 아, 근데 좀 놀랐어요. 네. 마음도 좀 아프고 오늘 이 도전 사례자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거든요. 허재훈 씨, 이상학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제가 그냥 아이고. 엄마 밥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취하면서 이렇게 식생활 불균형이 많아가지고 허재훈 씨 좀 놀라지 않았나요? 결과 보고?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혈관 수치가 65세로 나온 건 진짜 혈관 너무 나이. 충격이었습니다. 네. 혈관 나이 65세, 저 젊은이가요. 서 교수님 그러니까 어떡해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네. 조금 짜했어요. 엄마 마음으로. 혈관 나이 검사, 정확하게 동맥 경화도 검사라는 건데요. 팔, 다리의 혈압, 맥압을 측정을 해서요. 동맥의 협착이나 경화도를 측정을 한 건데 이 65세라는 수치는 이 수치가요. 평균 65세 정도의 그런 성인들이 나오는 수치가 본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가장 큰 이유는 혈압이 높으셨거든요. 혈압이 높기 때문에 동맥 그 벽에 압력이 높으니까 당연히 동맥 경화가 생긴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단짠 위주의 아까 그런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좀 탈출하셔가지고 저염 위주의 체중 감량을 통한 혈압 감소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허재훈 씨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보다 18살이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혈관 나이나 뭐 이렇게 검사 결과 보니까 저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20대고 또 한 분은 30대 초반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식습관의 영향이 클까요, 교수님? 아, 그렇습니다. 우리 허재훈 씨는 아까 이제 피검사 결과도 역시 채소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죠. 술 안 드셨거든요. 술 안 드시는데 이제 간 수치 높았죠. 전당뇨 상황이셨죠. 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내장 지방이 좀 많았는데 역시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다 보니까 쉽게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염증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활성산소 양이 이제 증가되면서 또 인슐린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서 또 당뇨 수치가 더 나빠져 이런 악순환에 늪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셨던 거죠. 네, 그 옆에 계신 32세 이상학 씨 같은 경우에 활성산소가 과다했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은 상황인데 이것도 혹시 잘못된 식생활의 영향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 다 20, 30대시잖아요. 네. 20, 30대는 나이의 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이 좀 만들어져요. 이런 거 덕으로 사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순간 딱 정화가 돼야 되는데 두 분 다 이게 쌓여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 심각한 이유고 그 이유가 아마도 인스턴트에서 오는 그러니까 뭐 첨가 물질 같은 것이 원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우리 사례자분 굉장히 피곤해하셨어요. 오셨을 때도 배터리가 떨어진 느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콜티졸 즉 이 우리 몸의 이 에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어떤 호르몬이 부신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콜티졸이 기능적으로 좀 낮은 수치셨어요. 아침에 쟀을 때요. 이런 콜티졸 수치가 낮으면 되게 피곤한데 역시
채소를 더 적게 드시고 정제탄수를 많이 드시면 그런 게 좀 부추겨지고 또 만성 피로의 원인이 아까 우리 박태환 아나운서랑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이 장내 세균이 활성산소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맞으실 건데 이로 인한 염증 물질이 이 혈액으로 스며들어서 전신을 돌아다니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뭐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피곤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분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 두 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저희 집 다 그래요. 배달 음식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채소 안 먹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남의 일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딥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건강이 안 좋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을 위해서 오색 채소 중심의 건강 식단 솔루션을 교수님께서 짜 주셨습니다. 네, 저는 빨주노초 빨주노초 보 그다음에 플러스 흰색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강은 이제 빨강 피망 정도. 그다음에 주황은 이제 당근, 노랑은 이제 노랑 피망을 추천했고 초록은 파프리카. 초록은 이제 그런 그 오이, 네. 오이고추. 오이고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자색 양배추 또는 콜라비는 보라색이 껍질이고 안은 흰색이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화려하게 좀 구성을 해서 크게 한 접시를 몇 끼마다 챙겨 드시면 배달 음식도 줄이는 그런 일거양득의 식단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